이번에는 변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메모리 공간이라고 보면 되고, 비유를 하자면 서랍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서랍장 안에 어떤 물건을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변수도 어떤 데이터를 변수에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변수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변수를 이제 만드는 문법이죠. 형식. 이 형식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대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는 형식은 데이터 타입 한 칸 띄고 변수 이름 세미콜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 int라고 하는 거, w라고 하는 요건 이제 나중에 할 거지만 데이터 타입이고, 요 데이터 타입 한 칸 띄고 age라고 하는 변수 이름 세미콜론, w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 value라고 하는 변수 이름 세미콜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변수를 선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똑같이 해보면 int age 세미콜론, 그 다음에 더블 value 세미콜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변수를 형식대로 이제 선언을 한 게 되는 거예요. 변수를 선언하는 형식은 이제 데이터 타입 한 칸 띄고 변수명 세미콜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 변수명을 이제 만드는 방법이에요. 뭐 책 같은 데 보면 되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특수 기호는 뭐 언더바만 사용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긴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가지고 기억하면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것들만 이제 기억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여기서 보면 이제 변수명을 만들 때 주의해야 될 거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다 똑같아요. 대소문자를 구분해요. 대문자 A랑 소문자 A랑 틀려요. 그리고 이제 자바에서 사용하는 얘하고 나중에 뭐 반복문, 조건문 가면 나오겠지만 if, for 이런 단어들은 이제 변수명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 어디서나 다 똑같은 내용이고, 그리고 변수명을 만들 때 무조건 첫 글자는 알파벳이어야 해요. 첫 글자로 이제 숫자가 나오면 안 돼요. 숫자나 이제 특수기호.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 타입 한 칸 띄고 변수명이죠. 형식이 int 그리고 알파벳이 아닌 1age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x가 옆에 x라는 이렇게 기호가 나왔죠. 그러면 요거는 에러가 발생을 했다는 거. 이유가 첫 변수명의 첫 글자는 알파벳이어야 하는데 1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1을 지우면 이렇게 에러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변수명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 첫 글자는 알파벳이 되고, 그리고서 특수기호 어떤 거는 써도 되고 어떤 거는 쓰지 뭐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안 쓰면 돼요. 안 쓰면 되고, 그리고 이제 첫 글자만 알파벳이면 그 다음에는 숫자가 오건 알파벳이 오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뭐 age 1 이렇게도 에러가 발생을 하지 않고 A1 이렇게도 에러가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되고, 뭐 1, 2는 이제 어떤 프로그래밍이나 다 똑같은 거고, 요 3, 4, 5를 꼭 기억하시고 요것만 사용하시면 돼요. 굳이 특수기호 쓰실 필요 없어요. 괜히 특수기호 써서 에러 나면 그 에러 잡는 것만 힘들기 때문에 굳이 특수기호 쓰지 말고 첫 글자는 무조건 알파벳, 그 다음에는 알파벳 숫자 섞어도 사용해도 된다.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에 이제 변수를 선언하는 형식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데이터 타입 한 칸 띄고 변수명 세미콜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요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고, 요거보다는 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 형식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데이터 타입 한 칸 띄고 변수명 equal 값. 요 값을 주는 건 뭐냐 하면 초기 값을 준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초기 값을 줘서 선언을 하면 이제 내가 모르는 에러 같은 거를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변수를 선언할 때는 이렇게 초기 값을 주는 형식으로 선언을 하시면 좋아요. 근데 내가 뭐 요 값에 뭐 꼭 90이라는 값이 필요 없고 어떤 값이 들어갈지 모른다 그러면 숫자는 0을 넣고 이제 무조건 변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값을 변경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int score score 뭐 이렇게 선언을 하고 int score 선언하고
변수 선언하는 형식이죠. 변수 선언하는 형식. 데이터 타입 한 칸 띄고 변수명 세미콜론 요거였죠. 근데 이렇게 하고 뭐 또 만약에 플러스 하는 뭐 그런 수식을 만드나 그러면 int sum 이렇게 하면, 그리고 그래서 sum은 스코어 플러스 스코어라고 이렇게 코드를 만약에 짜게 되면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기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는 라인 옆에 이렇게 빨간 줄이 빨간색 X가 되어 있고, 아니면 코드에 이렇게 X 이렇게 빨간 줄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갖다 놓으면 여기 에러 메시지가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이게 이제 에러 메시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보는 게 불편하다 그러면 실행을 시키면 돼요. 컨트롤 F11을 누르거나 여기 있는 이제 런 버튼 아니면 여기에 런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밑에 콘솔이라고 하는 창에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 이런 지금 에러가 발생을 한 거고, 에러 이제 메시지를 이제 살펴보면 가장 맨 밑에 있는 요 커멘트.java 9:9 요거 나온 게 에러가 발생한 그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면 그 부분으로 이렇게 커서가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 가장 밑에 있는 요 부분은 에러 메시지, 뭐 꼭 이런 경우만 아니더라도 다른 에러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맨 밑에 있는 거는 에러 메시지가 에러가 난 부분을 이제 가리키는 거고, 그 위에 에러의 이유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에러의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local value of score may not have been initialized. 그러니까 로컬 지역 변수 스코어가 이제 초기화가 되지 않고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값을 넣지 않았는데 더하기를 하려니까 얘는 어떤 값을 넣고 더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에러 메시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를 이제 할 때는 항상 초기 값을 넣고 이렇게 하면 에러가 발생을 안 해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무조건 그냥 숫자 같은 경우 0을 넣고 하고 그 다음에 값을 변경을 하면 돼요. 이런 형식으로 내가 필요한 값을 다시 변수에다 넣으면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꼭 이제 변수를 선언을 할 때는 이런 형식, 이제 변수명이 아니라 equal 이제 초기 값을 주는 형태로. 초기 값은 요거는 이제 각 이제 데이터 타입마다 이제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수를 선언할 때 데이터 타입 한 칸 띄우고 변수명 equal 초기 값 요런 형태로 꼭 이제 선언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했을 때처럼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하고 꼭 이런 에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에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에러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에러 메시지가 보면 뭐 나는 영어를 잘 못해서 이 에러 메시지가 뭔지를 잘 모르겠다. 뭐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 뭐 많이 이제 사용하는 그냥 구글 번역 이용하시면 돼요. 여기 구글 이제 뭐 구글 검색창에서 구글 번역 해갖고 이제 영어가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에러 메시지를 가져다가 그대로 갖다 놓으면 이렇게 뭐 한국어로 뭐 자연스럽게 100%다 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영어를 잘 못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요 구글 번역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지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봐서 딱 한번 봐서 쭉 한번 봐서 한 30초 정도 보고 왜 에러가 발생을 했는지 모르면 무조건 이 에러 메시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어디서 발생을 했고 어떤 에러 이유 때문에 발생을 했는지 이렇게 해야지 이제 시간을 줄여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에러 메시지들도 계속해서 내가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프로그램을 짜면서 많이 경험을 해야지, 여기서는 이제 에러 메시지 보고 여기서는 내가 초기 값을 안 주고 변수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런 에러가 발생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알고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에러를 발생 안 하고 프로그램을 짜면 물론 100% 좋겠지만 그렇게 프로그램을 짤 수는 없어요. 물론 뭐 한두 줄, 10줄짜리는 짤 수 있겠지만 뭐 수천 라인짜리, 수만 라인짜리를 에러 없이 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이제 경험을 해야 되는 이제 것들이죠. 그래서 뭐 시행착오를 거쳐서 프로그램을 이제 짜는 걸 배워야지, 이제 배울 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어디 가서 프로그램을 짜는 뭐 일을 하거나 이제 결과물을 내야 될 때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그런 이제 뭐 결과물을 내는 거에 투입이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없어요. 이런 시행착오가 나는 겪어보지 않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렇게 프로그램 짜는 것보다 이렇게 에러가 나고 에러를 고치고 값이 잘못 들어간 거 이런 것들 이제 오류를 고치는데 시간이 더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실행문을 만들 때 이제 변수를 뭐 하나 뭐 이런 것처럼 변수를 선언해서만 사용을 할 수는 없고 변수에다 다른 값을 넣을 수도 있고 변수에다가 이제 다른 뭐 연산의 결과의 값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할당 연산자 요거 이퀄 요거를 이제 뭐 대입 연산자 뭐 할당 연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에 있는 거 스코어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좌측에 있는 거는 값을 대입받는 쪽, 그러니까 값을 저장하는 쪽이 되는 거고 요 이퀄의 기준 우측에 있는 거는 값을 전달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우측에 있는 값이나 변수에 있는 값이 좌측 변수에 저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코드를 짜는데 보면 이제 뭐 아까 했던 뭐 스코어 이퀄 0으로 해놓고 요 스코어의 값을 이제 요거는 이제 변수를 선언한 스코어라는 변수를 선언하는데 초기값 0을 주면서 변수를 선언한 거고 썸도 뭐 에러는 안 나지만 주면서 이렇게 초기값을 주면서 선언을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좌측에 있는 변수 이퀄을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거는 값을 대입받을 변수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썸이라는 거에다가 어떤 값을 이제 저장을 하겠다. 어떤 값을 저장하느냐 이퀄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제 값 지금 이렇게 뭐 요거는 이제 좀 어려우니까 만약에 썸이라는 스코어라는 값을 이렇게 저장을 하면 이제 썸이라는 변수에 스코어라고 하는 이제 변수에 있는 값을 저장을 하게 돼. 여기는 뭐 다 0이래 갖고 별 차이는 없는데 만약 여기를 100으로 고치면 스코어 지금 썸에는 요 상태 요 코드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썸에는 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고 스코어에는 10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 코드를 이제 실행을 하고 나면 실행이 되면 썸에는 10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스코어에는 뭐 값이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10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눈으로 확인하는 건 요 콘솔 창에 출력을 해서 확인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 콘솔 창에 찍어서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system.out.print 하고 요 소괄호 두 개가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요 안에다가 변수명을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서 항상 실행문의 끝은 세미콜론이 끝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system.out.println 요거는 그냥 그대로 외우세요. 뭐 나중에 이제 클래스 들어가면 요 시스템이 의미하는 건 뭐고 out이 의미하는 건 뭐고 println이 의미하는 건 뭐고 이렇게 할 거지만 지금 상태에서 그거를 설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바에서 콘솔 창에 어떤 변수의 값이나 값들을 출력을 하고 싶으면 무조건 system.out.println 요거를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시스템의 s는 대문자예요. 그거를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하면 이제 썸이라는 변수에 이제 100이라는 값이 들어있다는 게 눈으로 확인되죠. 그러면 스코어라는 값, 변수에 있는 값도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스코어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썸이라는 변수에서 100이라는 게 나왔고 스코어라는 변수에서 100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있다는 게 이렇게 눈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거. 요 대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변수를 사용할 때 여기가 이렇게 이제 우측에도 변수, 좌측에도 변수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좌측에는 이제 대입받을 변수명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대입을 할 뭐 변수가 될 수도 있고 연산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이라는 값을 이렇게 넣어줘.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 전에서 썸에는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100이 됐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는 100이 들어가 있어요. 썸에. 근데 스코어라는 100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요게 실행이 되고 나면 여기에는 이전에 있던 100의 값은 없어지고 새로운 요 결과 값만 썸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썸에는 101이 저장이 되는 거죠. 100은 스코어에 들어있는 100 플러스 1. 그래서 이것도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101이라는 값이 출력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이퀄을 기준으로 우측에는 변수가 와도 되고 연산식이 와도 돼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 변수 선언하는 거를 한번 이제 연습을 해볼게요. 이제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드를 짤 때 뭐 변수 선언하는 방법이 기억이 안 난다고 이거를 뭐 다시 찾아보고 하는 거는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소모적이기 때문에 이런 건 꼭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100%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그 꼭 기억해야 되는 거에 40, 50%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변수 선언 방법, 변수 선언 방법의 형식은 데이터 타입 한 칸 띄고 변수명 이퀄 초기값 세미콜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거를 보면 인트형 변수, 인트는 이제 데이터 타입의 인트형 변수, 변수명이 i, j, x, y가 초기값 0으로 이제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int 데이터 타입 int 변수명 i 초기값이 0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equal 0 요거 그대로 세미콜론까지 요거 그대로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면 지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써놓고 그거에 맞게 데이터 타입은 int고 변수명은 i고 equal 초기값은 0을 줄 거다. 이런 형식으로 해놓고 요걸 그대로 하나하나에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데이터 타입이 또 int죠. 변수명은 j 그리고 equal 초기값은 0 똑같아요. int 변수명은 x equal 초기값은 0 int 변수명은 y equal 초기값은 0 이렇게 하면 이제 0으로 초기값을 준 변수 4개가 생성이 된 거고 두 번째 거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출력을 해야죠. 진짜 0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system.out.println 한 다음에 뭐 i 하나만 하면 이렇게 하고 세미콜론. 요 주의될 건 요 시스템에서 요 s가 대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i, j, x, y. 저는 이게 뭐 손에 익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요거를 처음에 배우시는 분들은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하지 마세요. 이거를 하나하나 손으로 치시면서 요것들을 이제 다 익히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뭐 영어 단어 외우듯이 뭐 적어가면서 길거리 가면서 그렇게 뭐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는 게 아니라 손으로 움직이면서 같이 이제 이렇게 코드를 짜면서 익혀 나가셔야 돼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사항 같은 경우, 이런 기본적인 형식 같은 경우에는 운전이랑 비슷해요. 몸으로 이제 익힌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컨트롤 F11 눌러서 아니면 런에서 요걸 누르든지 아니면 요걸 누르든지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거 이미 변수는 다 선언이 된 거고 i라는 변수에는 4라는 값을 j라는 변수에는 6이라는 값을 x라는 변수에는 9라는 값을 y라는 변수에는 10이라는 값을 이제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i 이제 입력받을 변수명은 이제 equal을 기준으로 좌측이라 그랬죠. 그러면 i 입력받을 변수 값이나 연산식은 equal을 기준으로 우측이라 그랬죠. 4 그 다음에 항상 실행문의 끝은 세미콜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j는 6 x는 9 y는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차피 변수명 똑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복사에다가 그냥 뭐 저는 쓰지만 요거 꼭 하나하나 손으로 다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늘어요.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해갖고 이제 뭐 코딩 연습 처음에 배울 때 하시면 하나도 안 늘어요. 이렇게 출력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변수의 값을 이제 변경을 시키는데, 여기서는 이제 0으로 들어가 있던 것들이 이제 4로 바뀌고 한 거죠. 그래서 어떤 변수에다 값을 대입을 시키면, 처음엔 여기에서는 이제 i라는 값에 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거를 거치면
i라는 값에는 4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변수에다 어떤 값을 다시 이제 넣어주면 이전에 있는 값은 없어져요. 새로운 값만 들어가 있게 돼요. 이게 뭐 둘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서 요거는 변수에다가 이제 어떤 숫자 값, 이런 것도 이제 정해져 있는 값을 상수라고 하는데 상수를 넣어서 한 경우고, 변수에다가 변수를 이용해서 값을 이제 넣어주는 방법이 똑같아요. 좌측에는 저장할 변수명 i, 여기서 보면 i죠. i에 x 값을 대입하는 거죠. 그리고 equal 이제 값을 이제 저장해줄 변수 x 하고 세미콜론. 그리고 두 번째 것도 j2의 y의 값을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j2에다가 y의 값을 넣는 거죠. 그러면 값을 저장할 변수는 j, equal 저장을 해줄 변수는 y, 세미콜론. 해서 i하고 j의 값만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9하고 10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건 여기에서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 형식, 데이터 타입 한 칸 띄고 변수명 이퀄 초기값 세미콜론. 그리고 뭐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는 여기에서 이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건 변수를 선언할 때 딱 한 번만 쓰이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변수명만 가지고 써요. 여기다가 뭐 int i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변수를 이미 i라는 변수는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i에다가 4를 넣을 때는 이제 어떤 변수에다 값을 대입을 할 때는 이제 equal을 기준으로 좌측에는 대입받을 변수, 우측에는 대입해줄 값이나 변수, 아니면 연산식, 이런 형식으로 하는 거,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